반갑습니다. 다코스TV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떤 것이 부동산 투자를 망치는 습관인지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투자를 해서 내가 마치 투자의 신이 됐냐, 떠벌리고 다니고 옆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정말 투자자의 신이야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자랑을 넘어서서 너무 내 스스로를 과대포장해서 내가 정말 최고다, 나 정말 대단하다, 돈 엄청나게 벌었다. 자세히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면 뭐 누구나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정도 돈은 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액수도 아니고 저 정도 뭐 누구나 벌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벌었느니.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팔지도 않았다는 거죠. 호가가 그 정도, 매매가가 호가가 올라갔을 뿐인데 나 정말 이봐 내가 저번에 샀던 거 이 정도 올랐나면 이 막 호가, 네이버에 있는 매물들 호가만 보고 이 정도 올라갔구나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팔아야지 그게 나의 수익인데, 단순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분들은 역시나 또 호가가 좀 내려가다 보면 또 우울해지고 괜히 투자했어 이렇게 뭐 또 비관론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습관, 항상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그냥 진득하게 좀 보시고, 정말 내가 나중에 팔아야 되고 매도를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때 정말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그렇게 또 겸손하게 할 수 있죠. 또 굳이 또 남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꾸준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 갈 길을 남들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시는 그 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부, 또 시간 투자, 노력 전혀 하지 않고 전문가, 또 주변인들, 어느 정도 옆에 또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의 또 그런 의견만 의존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 돈을 남의 그런 뭐 생각이라든지 말만 듣고 큰 돈을 투자를 한다? 과연 맞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디 좀 추천 좀 해줘. 어디 하면 지금 어디 사야 돼? 어디 사면 돈을 벌 수 있어? 뭐 누구에게 추천해줘서 본인 생각만큼 수익률이 나지 않거나 가가 또는 현재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 그 원망을 누구에게 다 전가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겠지만 책, 뭐 블로그 글 또는 강의라든지 이런 좋은 유튜브, 또 언론 정책들, 공급 물량, 수요, 뭐 전부 다 참고 자료일 뿐이죠. 그 수많은 참고 자료, 그런 변수들을 쭉 보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를 투자해야 되겠어, 지금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그때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중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만 말만 듣고 또는 전문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여기를 투자해야 되겠어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남의 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갔을 때 뭐 좀 떨어질 수 있다거나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다 돌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주체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망치는 습관의 가장 두 번째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킬만 배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 좀 뭐 전세갭 투자 유행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좀 적은 갭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또는 차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투자 차트 뭐 이렇게 시세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것만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 뭐 현금 뭐 이렇게 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최소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오를 만한 지역 없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 정도 어떻게 1,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뭐 스킬만 배우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도 너나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갭 투자 방법 좀 알려줘, 어떻게 하는 게 갭 투자야? 그 전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거나 뭐 시간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뭐 갭 투자에 대한 이런 유행이 또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책도 그런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갭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어, 스킬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뭐 전세 매매가 차이가 적은데 어떻게 쉽게 들어가서
나중에 뭐 이렇게 뻥튀기해서 좀 돈 좀 수익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월세 수익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얼마 받던데 지금 뭐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 받더라. 그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 수요가 그쪽 지방에 충분한지 또는 같은 평수 대비해서 월세 보증금과 월세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지 또 직장 수요가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또 추가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이라든지 공부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수익률 이 정도 크게 한번 낼 수 있을까? 뭐 저런 B라는 아파트는 월세 많이 받던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냥 주변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월세 그 금액만 보고 아, 나 저기 들어가야 되겠어. 또는 가격을 좀 이렇게 좀 깎는 방법 없을까? 지금 저기 있는 물론 가격 깎는 거 좋은 기술 중에 한 방법이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집중해서 좀 싸게 사려는 방법 또는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형태 주는 그 복비 있잖아. 그 복비 그냥 그거 다 줘야 돼. 좀 이렇게 좀 덜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그 합리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그 나와 있는 그 법정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깎으려 하시는 분들. 뭐 그 사람들 하는 일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돈 다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스킬로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를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투자를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그런 습관이고요. 네 번째 습관은요. 아예 부동산 이런 이 투자 쪽만 생각했지 임대 운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만 따지고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실제 그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예냐면 원룸이라든지 꼬마 빌딩 이것만 말씀드리면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운영 능력은 제로입니다. 세입자 관리 방법도 전혀 모르고 세입자 불평, 불만에 대해서 나는 임대인이야, 난 갑이야, 넌 을이고 뭐 이런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이 있죠.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없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세입자분들이 나의 고객 아닙니까? 그 고객들의 불평, 불만을 빨리 해소해주고 이분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 빨리 개선해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부동산에 오랫동안 있는 게 그 사람들도 좋고 저도 좋은 길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월세를 내가 받으면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부동산에 내놓으면 또 복비도 들어야 되고 또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표면적인 또 길게 보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갑이고 넌 을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살아.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런 것까지 다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세입자분들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합리적으로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뭐 에어컨이 뭐 잘 안 된다거나 정말 살면서 불편한 것을 말했는데도 전혀 그런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마인드가 없이 그런 아주 꽉 막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 난 몰라. 이렇게 연락을 뭐 받지도 않는다거나 이런 임대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대부분의 정말 잘하고 있으신 분들을 이분들 때문에 욕을 다 먹는 거죠. 저 이봐라 임대인들 저봐라 저렇게 저런 마인드를 해서 임차인들 불편 불망도 안 들어주고 제대로 이렇게 수리도 안 해주고 말이야.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적으로 퍼져가게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거죠.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임대 시장 자체를 정말 안 좋은 인식으로 가져가게 하는 분들이 이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정말 이 잘못된 부동산 투자도 망치겠지만 전체 이런 부동산에 정말 선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까지도 욕먹게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네 번째 잘못 가진 그런 습관,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감당 못하는 이런 그런 여러 채 투자를 해서 여기도 대출받고 여기도 대출받고 뭐 요즘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못 받겠지만 그런 큰 덩어리 이런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예우자금도 없이 빡빡하게 투자하시는 경우 일단 투자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세입자 공실 빠지면 자연적으로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뭐 전세금 받아서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이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공실이 길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변에 물량이 엄청나게 폭탄이 돼서 나의 이런 부동산 말고도 더 좋은 부동산인데도 같은 가격에 내놨으면 다 거기를 가겠죠. 장기적으로 공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보증금도 내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현금 흐름도 발생되지 않고 또 거기 있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그런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고 그전에도 생각하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오겠지. 너무나 낙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낙관적이 아닌 너무나 생각이 없는 뒤에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상 무작정 투자하면 알아서 돈이 전적으로 나에게 들어오겠지. 실제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부동산을 실전적으로 내가 나중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절대 이 5가지를 고려하시고 유념하셔서 나는 이쪽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길게 가지 못한다. 나는 분명히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평생 동안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평생 그런 투자를 거쳐서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5가지 습관을 절대 여러분들은 멀리 하시고 절대 가지시는 습관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 드릴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